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톡톡 뉴스 호로록의 최지은입니다. 1월 3일 금요일 정확히 한 달이 됐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이 경호처를 앞세워서 지금까지도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하지만 정해져 있죠. 바로 구속입니다. 탄핵도 이어져야죠.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구속부터 시켜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하나하나씩 꼼꼼하고 치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금요일 뉴스 호로록 이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죠. 서울 구치소 식단을 누구보다 잘 아는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자꾸 우스개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어. 윤석열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네. 아. 이제 들어가면 술도 못 마시고, 예. 이제 자기가 원하는 완주도 이제 못 먹게 되고, 뭐 그나마 이제 삶의 유일한 낙이 먹는 건데 한 끼니당 1,200원 정도 되는 그런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말이죠. 근데 너무 식단이 좋아요. 예, 식단을 저희가 잠시 후에 띄워드릴 테니까 그때 자세하고 날카롭게 분석 한번 해주십시오. 네, 중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특종을 쫓는 김태현 법조전문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예, 뭔가 안녕하십니까라고 여쭤보기가 오늘은 또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왜냐하면 국민분들이 도대체 윤석열을 언제 끌어내는 것이냐, 이 광경을 우리가 어떻게 얼마까지 이걸 지켜봐야 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라고 여쭤보기가 참 조심스러운 오늘 금요일입니다. 일단 지금까지도 대치 중에 있습니다. 5시간 넘게. 두 분은 오늘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늘어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늘어짐으로 인해서 얻는 소득이 많아요. 어떤 소득이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사법부에서 나온 체포영장도 지금 거부하면서 예. 진지전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로 국헌문란이고요. 그리고 헌법 수호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돼서 오늘 이렇게 5시간 질질 끌므로써 헌법재판소의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은 5주 앞당겨졌다. 5주 앞당겨졌다. 예. 뭐 결론은 뻔할 뻔짜고요. 네. 정영식 재판관도 파면으로 확고하게 그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정영식 재판관조차도 네. 이 건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오늘 수가 없다. 말이죠. 예. 사실 아직 체포가 안 됐습니다만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이제 집행되는 과정인데 네. 저렇게 안 가겠다고 우기면서 진지전을 펼치고 있는 저 태도로 인해서 이미 대통령 파면은 확정됐고요. 오늘 만약에 체포가 된다면은 이제 윤석열은 살아서 감옥 밖으로 나오기는 어렵게 될 것이고 예. 오늘로 사실상 내라는 종식이 되는 것이다. 한 달 만에.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잡혀 들어갈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자, 이 김태형 기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건 법률의 최종 해석은 판사가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검사나 예. 아니면 검사 출신 변호사나 음. 뭐 검사 출신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예외 조항을 두고 그러니까 압수가 아니죠. 수색이 가능하고 네네. 체포영장이 네. 체포 가능하다. 영장을 발부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경호처가 이제 뭐 수색을 불허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예외 조항까지 적용을 해서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경호처장과 관련 없이 그냥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어요. 근데 공수처가 왜 안 하고 있는지 사실 그 부분이 그렇죠. 갑갑한 그 거죠. 부분이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아니 적법하게 체포영장도 발부가 됐고 네, 가서 바로 끌어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일 텐데요. 그 맞습니다. 부분이 왜 안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쫄아 있다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공수처가 뭐 무능하고 뭐 이제 실력이 예. 없고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거론했던 분들이 다 요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수사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이름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예. 그분들이
이제 어떤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공수처가 체포를 해서 끌고 나오는 모습을 못 보인다. 그럼 공수처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공수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라도 좀 더 이렇게 확실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예. 말씀드리면 지금 오전 내내 이제 방송에 나오는 국민의힘 쪽 패널들이 그 공통된 주장들을 해요. 어떤 주장입니까? 하나는 이제 경찰이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휘할 수 없는 경찰을 왜 지휘하고 있냐 그것만으로도 이제 잘못된 거다. 네. 근데 저거는 지휘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공조하는 거지 공조. 예, 공조이고 그러니까 지원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질서라던가 아니면 이제 경비라던가 여러 이제 문제들을 공수처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서울 경찰청장이나 아니면 서울 경찰청장에 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수처가 뭐 체포영장 그 이제 수사권도 없는데 이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그걸 갖고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의 최종 해석은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검사 출신의 대통령직을 지금 하고 있는 대통령직에 있는 이제 탄핵 직전인 예. 내란수계가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할 얘기가 아니에요. 판사들이 이미 이 사건은 내란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외 조항까지 적용을 해서 수색도 가능하고 체포도 가능하다고 이미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다? 아니 모든 범죄자들은 다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요.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못 받아들이는 걸 뭐 수사기관이 인정해줘야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지금 공수처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된다. 공수처는 이제 짐 싸라라는 댓글 막 크리스 김님 비롯해서 네. 많은 분들이 달아주고 계시네요. 국민의힘 최근에 이제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이 계속 공수처 무용론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공수처 무용론을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기에는 지금 공수처가 이미 일진 이진을 깨고 네, 지금 뚫고 이제 들어갔죠. 최종 예. 전선까지 형성을 하고 네. 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국민의힘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 오늘자로 지금 이제 경호처장의 그 불어 어떤 선언은 정말로 말 그대로 선언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지금 가갖고 체포를 하고 수색을 하지 못하면 공수처는 이제 앞으로 그런 비난을 받게 될 거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쫄지 마시고 예. 일단 밀고 들어가야 된다. 밀고 들어가야 네. 된다. 아니 예. 뭐 경찰력 동원하면야 지금 저 안에서 버티고 있는 경호처 요원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이진당 윤석열식으로 예. 네 명이 한 명씩 이렇게 끌고 끌어내면 나와야 돼요. 아니 문 안 연다 그러면 예. 도끼로 뽀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한 말처럼 그렇죠. 윤석열이 한 말 그대로. 윤석열 룰, 윤 룰에 따라서 네. 네. 예. 그리고 갑자기 이런 유머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낸 책이 있습니다. 책이 이제 MB 시대 때 예. MB 똥꾸 하이킥이라고 예. 유머집이었어요. 네. 유머집, 정치 유머집이었는데 그 유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미국의 네. 아마 부시를 빗대서 만든 유머일 텐데 그걸 이명박으로 바꿨어요. 네. 이제 어떤 거냐면은 어떤 배가 바다에서 조난을 만났네. 그래서 무전으로 도와달라고 빨리 살려달라고 해경에다가 때렸는데 뭐 이렇게 진동치 않아 반응이. 그래서 그 사람이 조난당한 사람이 이명박 개땡땡 이랬더니 바로 그냥 공군까지 날라오는 공군까지. 그래서 구조는 됐는데 구속이 됐다는 뭐 그런 유머. 예. 그런 유머가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생각이 났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전 그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뭐 못할 거 뭐 있어요. 저기 뭐 얼마나 대단히 크게 넓은 곳이라고. 예. 다만 이제 지금 여러 추측들이 있어요. 어제부터 나왔던 썰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어떤 윤석열이 썰 관련 지금 저기 윤석열 썰? 체포되는 거, 예. 체포되는 순간 이제 자신은 구속되고 기소되고 유죄 판결 받고 뭐 사형 또는 예. 무기가 나올 텐데 일생 이제 오늘 잡혀 들어가면 일생 아마 그 감옥 밖에 볕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극렬히 본인은
감옥 안 가겠다.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지자들 보고 와가지고 나를 지켜달라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윤석열의 심리상 마지막에 무슨 모습을 보일지 모른다. 어젯밤에 나왔던 얘기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국군 서울병원에 예. 실려가는 것. 어.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대통령 경우상 병원장만 이렇게 진단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병원장만 잘 구워 삶아가지고 혹은 이래가지고 뇌출혈입니다. 뇌출혈도 아니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감옥 피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썰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혹시 썰이 그게- 돌더라. 그래서 혹시 그게 실현되면 어떡하나 해서 제가 그냥 어제 SNS에다 올렸습니다. 바람 빼라고, 바람 빠지라고 이렇게 했던 일이 있었고요. 아직까지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예. 있죠. 그 병원장 한 명만 진단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만 잘 구워 살면은 얼마든지 없는 병도 만들 수가 있다. 요 점이 이제 하나 착안되는 부분이고 예. 또 하나가 이제 밀항설. 밀항. 밀항설. 예. 아. 여기 저 비상 출구가 있거든요. 예. 없겠어요? 청와대도 있었습니다. 네. 뭐 이제 청와대를 안 쓰니까 그러는 건데 청와대 밑에 비상도로가 있는데 어디까지나 있는 줄 아세요? 어디까지나 있습니까? 저기 아차산 광진구 아. 청와대에서 그런 썰이 있어요. 예. 그 용산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는 모르고. 그건 모르죠. 한남동 한남동 관저는 어린이공원까지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산 대통령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한남동 청와대는 관저, 한남동 관저는 모르겠는데 비상 출구가 있겠죠. 틀림없이 유사시에.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뭐 그 김건희하고 같이 어디로 도피했다 이런 썰도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뭐 김건희가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얘기가 나와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뭐 이제 늦었고요 이미. 예. 그리고 마지막 썰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박관천 씨가 했던 말입니다. 박관천이 누굽니까? 박근혜 정권 때 예. 청와대에 있었던 분 그렇죠. 아니에요? 예. 박관천 행정관. 네. 그 양반 말로는 그 아마 한남동 공관에도 밀실이란 게 있을 것이다. 네. 그 유사시에 들어가서 문 잠그면 밖에서 열 수 없는 네,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 들어가가지고 버틸 수도 있다. 그러면 굳이 재판 받을 필요 없이 거기서 지키면은 무기징역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못 나오겠지. 근데 그건 근데 안 아니, 나오잖아요. 식단은 아니, 안 나오잖아요. 근데 구치소 이제 식단은. 2월에 네. 2월부터는 이제 윤석열이 대운이라고 하더라고. 어. 역술인들에 의하면. 예. 그러니까 2월까지만 한 달 동안 버티면 된다. 뭐 그런 궁리를 그런 하고 있는 게 그렇죠. 아닐까. 그런 얘기는 한간에 예. 이제 돌기는 하죠. 뭐 예. 설까지만 버티면 음. 운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왜냐하면 음력설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아니 사실 밖에 와가지고 저기 집회하는 전광훈 신도들 그들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할 이런 지경이라면은 아니 무슨 상상을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아니, 그래서 사실 그 오늘 오전에도 많은 그 국민의힘 패널들이 그런 주장을 하던데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제 맡고 있는 경호처를 뭐 공무집행방해로 수사하겠다, 맞습니다. 입건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해요. 예. 근데 어제 현장에서 지지자 2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는 됐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공무집행방해가 되려면 두 가지 이제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폭력이 있어야 되고 예. 폭행이 있어야 되고 그 직무를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 폭력이나 폭행을 가지고 직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제 공무집행방해인데 대통령실에서 그 법조인 출신, 뭐 검사 출신인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얘기를 말을 만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다음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윤석열은 방금 전에 목사님, PD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재판을 받으면 무기 또는 사형이 나올 수 있는 범죄거든요. 그렇죠. 아유, 예.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범죄를 도피 또는 은닉시켜주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경호처예요. 그러니까 이 도피시키거나 은닉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징역 3년 이하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는 또 다른 예. 죄목으로 예. 그게 도피 은닉 방해. 그죠. 범죄 범죄. 도피 은닉죄를 적용하면 되는데 예. 이 얘기를
공수처에서는 전혀 이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공무집행 방해만 언급을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상 윤석열이라는 내란 범죄, 외환 범죄 수개를 지금 그 경호처가 비호하고 숨겨주고 있는 건데 예. 수사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건데 그런 범죄 은닉 도피죄가 성립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 뭐 도피 은닉죄를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 이 경호처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죠? 윤석열을 양자로 드리면 됩니다. 아, 친족은 처벌을 받지 않아요. 그게 아니면 처벌을 받습니다. 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큰 범죄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잠깐 얘기를 했지만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비호하고 있는 세력들은 범죄자를 이제 도피시키고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과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아니라 범죄 도피 은닉죄로 네.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럼요. 네,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는. 공무집행 방해도 있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도 있어요. 그 뭐 여러 사람을 예. 동원해 가지고 그 뭐 위협적인 도구를 갖고 공무를 방해할 예. 경우에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고 그 처벌량도 달라요. 예. 자, 하여튼 뭐 지금 네.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경호처 요원들 이거 도대체 무슨 보장을 받고 저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람들도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공무원인데 이런 식으로 사법부의 영장을 묵살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중요 범죄자를 은닉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본인들의 말이죠. 의지와는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위에서 시켰다고? 그러니까요. 아이, 그래서 상관없어요. 예. 그 뭐 부분에 대해서 형량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그 뭐 무죄 혹은 뭐 방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 박탈 당하는 그렇죠. 게 가장 아플 거예요. 예. 그 가능성도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양심에 맞게 지금 이 부분을 좀 풀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번에 이제 그 내란으로 인해서 그 감옥에 간 사람들 그 별을 다 합쳐 보니까 전현직들의 그 장성들의 별을 다 따져 보니까 15개예요. 아, 15개야. 이자들은 진짜 뭐 윤석열이 하나 시키는 때문에. 대로 했다가 예. 신세를 조진 거예요. 예. 예. 누가 윤석열이가 나중에 그 부하들의 잘못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라. 하고 책임질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책임 안 지잖아요. 예. 그거 뒤집어 쓸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들대로 그 죄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호처 요원들도 보세요. 지금 윤석열이 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따르라. 전혀 책임지고 있지 않아요. 뭔 책임을 책임을 지기는 그런 윤석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요원들까진 모르겠지만 경호처장은 이렇게 윤석열을 방어해야 되는 비호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용현 경호처장이 이제 그 국방부 장관으로 가면서 바로 넘어온 사람은 이 사람이었거든요. 이 지금 경호처장 지금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 네, 지금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에서 벌써 2번이나 출마를 했던 사람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여러 보도들로 봤지만 김용현과 신원식이 말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내란과 관련한 비상계엄과 관련한 그런 네. 이슈들이 있을 때 이미 경호처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예요. 이 그러면 보니까 몰랐을까요? 박종준 경호처장인데 과거에 공주시와 세종시에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그 정당으로 출마를 했던 이력이 또 있는 맞습니다. 사람이네요. 그 정진석하고 가까워. 정진석이가 그 공주 네. 출신이거든요. 네. 예, 공주 출신이고. 그런데 뭐 오늘 아침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진석이가 경호처장한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맞아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랍니까? 본인의 후배거든요. 네. 후배고 또 정진석을 잘 따른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근데 나는 경호처장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대통령 대행이 할 수 있다. 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어쨌거나 지금 경호처 직원들은 몰라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굳건하게 막아서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사실 저 박근혜를 예. 마지막까지 탄핵이 잘못됐다. 뭐 무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영남이나 이런 데서 그걸 정치적 자산 삼아 가지고 그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 때 써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내가 마지막까지 윤석열과 의리를 지켰다. 이걸 예. 갖고 정치적 자산을 삼으려고 하는데 부하들은 뭐냐 이거예요. 네. 그렇죠. 부하들은 진짜 이게 무슨 진짜 죄입니까? 나쁜 리더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사실은 이제 요 장면들을 보시면서 많이 답답들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지금 궁금한 게 오마이TV가 아래쪽은 어디예요, 저기요? 예, 지금 아, 저희 아래쪽 화면은 헌법재판소를 저희가 지금 카메라로 잡고 있고 예. 근데 이게 이제 답답하실 텐데 저도 이제 좀 답답한 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전에 이제 저도 방송 준비를 하면서 그 뉴스 채널들, 보도 채널들을 계속 살펴보는데 국민의힘 패널들이 계속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법 절차 그리고 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그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항소하고 불복하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해요. 근데 완전 다른 얘기들이고 예. 지금 재판에서는 방어권을 이제 자기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제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 판결에 이제 동의할 수 없으면 항소를 하고 네. 상고를 하고 그런 절차는 당연히 이제 법적으로 네, 보장된 보장돼 있는 권리죠. 권리죠. 예. 근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서부지법에 이 수색 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까지 맞습니다. 지금 어제 했어요. 예, 네. 그래서 법원에서 지금 검토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오래 지나지 않아서 바로 기각이 나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그날 저질렀던 12월 3일 10시 23분 이후에 저질렀던 그 범행 자체는 그러니까 내란 비상계엄 자체는 이거 우리 온 국민들이 다 봤어요. 영상도 남아 있고 저희도 그때 그 시간에 같이 이 보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하나하나 이제 같이 봤던 분들이 네네. 한둘이 아닌데 근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정말로 헌법소의 의지가 없는 것이고 대통령으로서의 그 자격이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 어떤 대통령이라는 그 직무를 맡는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고 그리고 국민들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선례들을 너무 많이 남겨주고 있어서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여는 말에서 식단 얘기를 좀 했습니다. 서울 구치소 식단 표가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 돌고 있어서 저희가 그 표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좀 보시면 혹시 표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저희 수용자 부식물 차림표를 보니까 아침에 뭐 만둣국, 일요일 아침에 좋네. 만둣국이 좋아. 나오고 응. 점심엔 감자국에 제육덮밥이 나오고요. 예. 저녁에는 닭게장이 나옵니다. 네, 묵국, 어묵국, 미역국, 뭐 꽁치조림도 있고요. 순두부국에 김치찌개는 잘 안 보이네요. 김치찌개. 김치찌개가 토요일 날 점심으로 김치찌개와 장조림과 요플레가 지급이 됩니다. 예, 이런 어디가? 건강식이 있네요. 이 아니, 구치소 서울구치소. 서울구치소요. 우리가- 부식물 차림표 2025년 1월 기준으로 지금 공개가 된 부식물 네. 차림표가 있어요. 네. 예. 그 이따가 이제 윤석열이 끌려 나오게 되면은 공수처로 가서 이 수사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공수처가 그간 이제 그 뺀질나게 정부에다 요청했던 게 있거든요. 네. 이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이 오는 곳인데 검찰이랑 달리 이 비밀 통로가 없어요. 무조건 그 앞에 혹은 이제 공개된 뒤에 대로 가야 되나요? 예. 그래서 예, 정부 과천청사를 꾸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이 잡혀서 끌려간다. 그러면 이제 끌려가는 모습이 다 공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바꿔주고 생각 없이 그냥 놔뒀던 게 결국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층 그 조사실로 갈 텐데 거기가 이제 그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기자실 옆에 있어요. 다 들립니까? 다 들립니다. 그 기자들이 그냥 물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 가거나 그럴 때 누가 이렇게 올라간지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은 절대 그 포토라인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요. 어제 지지자들이 어제 저희 오마이TV에서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생중계를 해드렸는데 아스팔트에 누워서 이제 계시는 분도 있었고 체포 한- 방해하시는 분들도 1시간, 있었고 2시간 정도 눕더니 네. 등이 차가워서였는지 일어나더라고. 예. 그래서 이분들은 내란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
내란 공범까지는 좀 과도하고 네. 그렇죠. 아마도 공무집행 방해 방해 그 정도가 정도? 되지 않을까. 거기는 이제 명백하게 폭행 협박들이 있는 거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희가 뭐 굳이 그분들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일단 이 경호처 사람들은 처벌은 피해갈 수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 경호처 사람들까지도 이제 처벌이 되고 나면 그 뒤에 요 앞에 네. 있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그 극우 집회 현장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왜냐면 그 결집하는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윤석열의 체포를 앞두고 그 보수 집회 현장을 보시면 보수라고 부르기 좀 뭐합니다. 극우라고 할게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일단 같은 뭐 같은 뭐 아니 정광훈 목사 같은 직함이 정광훈 목사랑 아니 목사의 그 타이틀이 붙으니까 이제 추종자들. 네. 네. 할 말씀 없으세요? 아니, 어쨌든 목사라는 단어가 너무 붙으니까. 슬프죠. 예. 제가 지금 평화나무 이사장인데 평화나무가 하는 일이 한국 개신교 쪽에서 특별히 목사가 교인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감시하고 고발하고 응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전광훈의 추종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범을 어떻게 두둔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그 목사가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대언이다. 옛날에 구약 성경 시대 때 예언자들이 그랬거든요. 바른 말하는 예언자들은 환영을 못 받았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신의 뜻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당시에는 굉장히 그 무게감이 있었고 또 그분들의 어떤 활동이 오늘의 성경으로 기록돼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착각하는 거죠. 저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듣고 실천하고 그게 좋은 신앙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게. 예.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렇죠. 그렇게 예.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예전에 그 미국 이제 공포 영화 엑소시스트를 보면 테마사의 예, 얘기를 거기에 그 미국 사이비 목사 한 명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사이비 목사가 그 이제 자기랑 같이 온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설교하다가 스크램블 에그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얘기해도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외칠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닌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가 사실 중요한 그런 그 사이비 권위 종교. 의식.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이제 기독교니까. 네네. 근데 그런 사이비 목사가 이 정치와 종교를 섞어버리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여기 현혹되는 거죠. 아니 예, 예. 저기 전광훈이 했던 대표적인 망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죽어. 그 이전에 뭐가 네. 있었냐면은 여신도들 내가 얘기했을 때 속옷을 내리면은 내 성도요 그렇지 않으면 똥이다. 남성 버전도 있어. 남성 교인한테는 집문서인가 그거를 가져와서 나한테 바쳐야 내 성도고 그렇지 않으면 똥이다. 예. 지금 그때도 해요. 그 전에도 얼마 전에 추수감사 주일에는 예. 헌금을 내야 한다. 집에 있는 집문서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헐. 물론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농담으로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로 근데 가져가시는 집문서 분들도- 갖고 오면은 환영할 흐름이야. 그럼 농담이 아니지. 그런 전광훈입니다. 예. 예. 그리고 세상에 엊그저께 나왔던 이슈지만은 자기가 무슨 컵라면 1000개를 선결제했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결제한 게 없어요. 그래놓고는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는 내가 쏜 라면 먹었지 이러니까 네 이러는 거야. 아니 먹어도 안 먹어도 먹은 걸로 얘기하는 이 정상의 상태가 아닌 거죠. 이런 예. 사람들을 딱 불러다가 지금 그 앞에서 윤석열 지켜라. 윤석열 지키다가 다치거나 혹은 잡혀가도 다 영광으로 알아라. 이런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가스라이팅입니까? 예.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는 그런 것도 했었어요. 저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내자. 그래서 앞장서시는 분은 60대 목사 사모들, 여성들. 그분들은 가 총 맞아 죽고 그렇게 해서 순교 얘기가 나왔을 때 순교 얘기가 그때 나왔던 그렇죠.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예. 농담이라도 할 얘기가 아니죠. 예. 그래서 저희 평화나무가 그 양반을
그때 내란 선동죄로 네. 고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뭐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기각이 됐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2019년 10월인가 10월 3일에 개천절에는 아예 교인들 동원해 가지고 청와대 담 넘어가서 실제로 실행을 했군요. 말 실행에 그대로. 옮기려고 했었어요. 네. 그 분명히 그것도 내란을 책동한 것인데 말로만 그치지 않고 말로만 해도 내란 선동죄로 엮입니다. 예. 그렇죠. 실행에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그냥 덮어줬어요. 이것이 오늘의 화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런 현실을 지금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 목격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네, 지금 그- 외신들도 생중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지금 전 세계에서 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GDP도 세계 10위권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또 민주주의가 그래도 나름 잘 자리 잡은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었었던 사람이 이 내란을 실행을 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경제적으로도 너무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이렇게 그 시스템이 엉망진창일 수는 없어요. 최상목 대통령 대행이 네. 경호처에다가 지시해서. 그 저기 저 네. 체포영장 집행 협조해라. 왜 막냐?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깔끔하게 해결되거든요. 근데 지금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 저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도 예. 이런 식으로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 이러면 저 공범으로 내란 공범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그 최상목 대행은 지금 하는 행동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러다가 충돌이라도 나면 그 예. 뒷감당 그 본인이 누가 할 수 합니까? 있겠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답답하니까 만약에 오늘 윤석열이 안 나올 경우에 못 잡을 경우 공수처가 아무것도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둘러쌀 그러니까.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네. 예. 오늘 못 잡아 넣으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다고 이제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오늘 체포를 못 하고 수색을 못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1월 6일까지가 이 데드라인이죠. 영장 기한이 이제 마감이 되기 때문에 1월 6일 전에 한 번 더 뭐 1월 5일이나 6일에 뭐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것 예. 같아요. 근데 지금 답답하시겠지만 이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헌법재판소의 이 수사 자료들이 기록들이 넘어가요. 이렇게 되면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이 발부가 됐었고 집행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수사를 방해를 했었고 윤석열은 결국은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가 방해를 했고 네, 그러면 방금 이제- 헌법재판소에 그 국회 측 소추인단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카메라로 좀 예. 전에 비춰드렸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네. 그렇게 해서 체포영장, 수색영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까지 해서 그 윤석열이 끝까지 수사를 기피하려고 했고 이 수사를 막으려고 했다라는 점이 이제 인정이 되면 아까 피디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탄핵의 시간이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역사의 기록이고 네.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이 내려오는 거는 지금 상수예요. 그러니까 탄핵이 되는 것도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 가는 예. 지금 모양이고 네. 그래서 오늘 답답하더라도 오늘 공수처가 못한다면 공수처는 그거대로 이제 비판을 받아야 되고요. 6일을 넘기진 않을 것이다. 네, 절대 넘길 수 없습니다. 넘기지는 네. 않지만 오늘 안에 끝이 안 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끝이 안 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또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그래도 오늘 안에는 끝이 날 것이다라고 보시는 아니, 거고. 5쯤에 가면 이제 예. 뭐 저기 버텨봐야 뭐 벌써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이 무너진 걸 보면은 글쎄요 그 마지막까지 윤석열을 사수할 수 네.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밀실로 들어가서 문 걸어 예. 잠그지만 않는다면은 오늘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윤상현 의원이 오늘 관저에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한 언론사랑 전화 연결도 한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 TV 통화에서 관저 앞 배치 현장에 있다. 헌법과 법치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다. 라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원천 무효이자 불법이다. 이런 입장도 내놨고요.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지만 현재 이 보도가 나온 시점에는 12시 50분에 이 보도가 나왔는데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치 형국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전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오전에 약간의 이제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풀어줬거든요. 이거 윤석열. 네, 이제 윤석열 국회 측 아까 제가 국회 측 소추인단이 소추인단이라고 아니라,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윤석열 쪽이네요. 측 변호인단이 지금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상현은 아침에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직권남용 수사밖에 못하는데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으니 공수처의 그 영장 청구부터 이제 발부까지 네. 전부 다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처음에도 계속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사실은 예. 그 법률의 최종 해석은 판사들이 하는 겁니다. 판사들이 이걸 내란죄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예외 조항도 그 적용을 해서 영장을 발부한 거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네네. 사실 그냥 시간을 끌기 위한 그 의미 이상은 없습니다. 네. 자, 슈퍼챗 주신 분들 있어서 저희 지금 동접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방에서 마리만네님 슈퍼챗과 함께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아직도 체포를 못했나요? 이러다 날 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신 분도 있고, 한K님께서는 그 오마이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고, 김소망님께서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 밝은 모습을 봐서 제가 행복해집니다. 드디어 우리가 모두 기다리던 그날이 오늘 오는 건가요? 힘냅시다라고. 예, 다시 오늘의 의미를 좀 되짚어드리면은 체포가 된다. 그럼 윤석열은 이제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 나올 일이 없어요. 예. 그렇죠. 당연히 오늘 또 이런 5시간 이상의 이런 체포영장 예. 집행을 방해한 행태, 이런 반헌법적인 행태, 국헌문란의 행태는 분명히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을 일이 되는 것이고, 오늘로 사실상 내란은 종식이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댓글이요. 지금 공수처가 철수하고 있다라는 댓글이 지금 달리고 철수를?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좀 철수를 한다고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많은 방금 분들이 전 2분 전까지만 해도 지금 오전 내내 경호처랑 공수처가 대치하고 있고 네. 수색 불허하는 상황에서 대치 중 체포 시도 여기까지는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내부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 사실 그러게요. 저희가 그 보도가 나왔던 거랑 외부 사정만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희도 네. 지금 속보를 주시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공식적으로 지금 공수처가 철수를 한다라는 보도가 나온다면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댓글이 계속 공수처가 철수를 하고 있다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내일은 예. 어려울 텐데. 내일 온다는 또 보장도 없고요. 예, 참 이게 이렇게 잡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상황,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든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공수처의 그런 답답함도 있을 것이고, 경호처의 그 철벽 같은 경호처장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아니, 그 상황을 네. 어렵게 만든 건 사실 윤석열이라는 인물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가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네.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 하나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예, 시스템이 이렇게 가볍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예, 그간의 이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대통령들을 살펴보면 이 정도의 문제까지 간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 정도 문제가 근처만 갔어도 제가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입장이 바로 나왔어야 돼요. 네. 지금 속보가 떴네요. 37분에 공수처의 입장이 일단은 한마디의 워딩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집행 중지. 정청래 일단 지금, 네. 국회 소추인단 지금 한번 그 얘기를 들어보죠. (12월 3일) 내란의 밤도 전국민 TV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보았고, 한 달 후인 오늘 법원의 영장 집행을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TV 생중계를 통해서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루속히 윤석열 내란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파면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또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소추위원단과 소송 대리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정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있었고, 그 연장선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당사자인 탄핵 심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위법인 행위에 대해서 잠시라도 되돌아볼 생각 이런 거는 하지 않고 그런 반성의 기미는 없이 오히려 일부 지지자들에게 불법적인 행위에 나설 것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정 질서의 혼란 상태가 지금처럼 지속이 되고 그리고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어떤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루바삐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탄핵 심판 절차가 가장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점을 헌법재판소도 누구보다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탄핵소추 대리인단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헌법재판소의 가장 신속한 심리 그리고 가장 적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글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이시는 모습은 정말 구차하고 비겁하고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 같은 법조인으로서 본인이 원래 공언하신 대로 탄핵 심판이나 수사 절차에 당당하게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저 내란 후에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으로 지금 체포 조치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경찰이 체포 영장 집행 나서면 시민 누구에게나 반환쟁의 심판도 청구하셨다고요.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헌재 쪽 지금 상황을 저희가 카메라로 보내드렸어요. 네, 국회 소추인단 네. 자 지금 또 전체적인 부분에 정청래 대해서 의원의 발언에 처리 이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그죠? 저분의 지금 옆모습만 보여서 그런데 어떤 분이 일반 공무원도 한번 말씀 면직을 들어보겠습니다. 당하려면은 행정소송으로 증거 조사를 철저히 하거든요. 지금 대통령은 나라가 다 뒤집어질 정도로 4개월, 5개월 선거에 의해서 뽑힌 우리나라의 그저 통수권자 아닙니까?
수반이고, 근데 제대로 증거 조사도 없이 몇 개월 만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증거 조사도 없이, 뭐 졸속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빨리 끝난다 그런다면은 그것은 상식에도 반하겠죠. 법은 상식과 논리와 경험치기, 정의라는 뼈대에 살처럼 발려 있는 거거든요. 그 기준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은 어차피 잘못한 게 있다는다면 당연히 그만둬야죠. 근데 진짜 잘못했는지 그거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마 저 언론인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의 입장이 나오는 그리고 것 같죠. 배진환 변호사 같은데요. 네, 배진환 변호사 맞네요. 자, 아니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저런 궤변론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내란 범죄의 어떤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봤잖아요. 네네.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그 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떤 지금 주장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뭐 일반 공무원도 행정소송을 해갖고 네네. 그걸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하는데 일반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이고 우리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희가 지금 헌법재판소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아마 지금 가장 관심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체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희가 체포영장 집행이 중지된 것 같다라는 소식을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공조수사본부의 공지 입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다. 집행 정지로 인한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가 되어서 1시 30분쯤에 집행을 중지했다. 앞으로의 조치는 검토 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뜨거운 응원에도 예. 불구하고 저 체포영장 집행조차도 못하는 이 공수력 공수처야말로 유감을 우리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코스닥 코스피가 쫙쫙 빠집니다. 너희들 때문에. 실시간으로. 예. 너희들 때문에 공수력 공수처. 오동훈 씨,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예. 이것도 못하나? 이런 무능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하긴 뭐 윤석열이가 추천해서 그 자리에 네. 앉은 거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아니 차라리 검찰이 수사했으면 이보단 잘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을 때, 애초에 영장 청구를 못 하고 있을 때에도 이 건을 검찰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예.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영장 청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영장 청구를 했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건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네가 참 이 사건을 쥐고 있기 위해서 그 목적이 정말로 이 사건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거 외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면 공수처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그냥 원래 이제 생각했던 것도 그런 거였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쥐고 있다가 특검이 출범하면 예. 그 특검에 이제 자연 파견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 가서 그 자리 연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파견돼서 다시 이름 알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자기들의 실력과 어떤 능력과 아니면 어떤 무능함을 다 감추고 예? 그 특검에 가고 자기의 어떤 정치 인생을 세워보려고 앞으로 이제 열어보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식밖에 안 들어요.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불길하게 예측을 했었어요. 이제 공수처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경호처장의 과거 이력과 결부시켜서 이런 상황을 조금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방송 중간에 이 집행 중지 결정이 나오니까 굉장히 씁쓸합니다. 아니, 경호처의 그 수색 불허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호처는 이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법원에서 예외 조항을 줬잖아요. 네. 경호처가 불허를 하더라도 공수처는 경찰과 같이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예. 이거는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고 싶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그런- 해석되죠 이제는. 예. 네. 이 뭐 지금 댓글창도 난립니다. 다들 화나서 이게 뭔 일입니까?라고 주신 분도 있고. 아니 미친 것들 아니야 진짜 예. 도대체 이거 뭐야 도대체? 진짜
국민들이 그냥 어제부터 체포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네. 그냥 조마조마하게 밤 한숨도 못 자고 있었는데 현장 요원들의 안전 때문에 예. 야 못 잡을 능력이 없어서 못 잡는다고 얘기를 한 게 차라리 정직하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 진짜 이런 상황을 앞으로 예. 우리 경찰분들은 뭐 마약 수사할 때 마약 저기 수사로 들어갈 때는 항상 위험하니까 마약범들도 못 잡고 앞으로 저렇게 행복도 개기면은 그러니까요. 못 잡아가겠네. 예, 사법 질서가 진짜 완전히 붕괴가 되는 현장을 그렇죠. 이걸 전 국민이 봐야 됩니다. 최상목 그 대행한테 분명히 경고를 해야 합니다. 예. 어? 당장 당장 지시를 저기 내려라. 경호처장 예. 바꾸지 않거나 혹은 경호처장한테 이 영장 집행에 있어서 방해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지 않으면 당신도 내랑 공범이야. 의지가 있었다면 영장 발부된 날 즉시 체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댓글도 많이 주고 계신데 사실 그렇죠. 네. 많이 이 33시간이나 걸렸고 또 그 이후에도 바로 집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야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사실은 예. 왜 지금 비판을 받아야 되고 왜 문제가 되냐면 경찰은 내란 범죄를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경찰이 검찰을 통해서 하지 않고 공수처를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공조본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아니면 수사를 하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예. 공수처가 결국은 해야 돼요. 공수처가 이 지금 이제 그 공수처랑 경찰이 같이 가가지고 윤석열 체포해도 공수처가 잡아갖고 나와야 돼요. 그게 경찰로서는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목을 막고 있으면 경찰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수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갑갑한 부분인데 예. 여기서 또 지금 목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네네. 이렇게 되면 사실 공수처도 이 내란 범죄자 윤석열의 수사를 막고 있다라고밖에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예. 해석할 수밖에 없죠. 너희들이 노동조합 수사할 때도 이렇게 하냐? 사회적 약자들, 소수자들 아주 짓밟을 때는 꽁초 짓밟으면서 어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란범을 지금 두둔하고 비호하고 있어. 진짜 이것들이 무슨 어디 공수처를 운운하고 자빠졌어. 예. 그 방금 전에 저희가 지금 전경을 한남그로 전경을 봤는데 거기 보시면 오른쪽이 초등학교예요. 예. 근데 초등학교 앞에서 그렇게 시위를 하고 경찰을 막아놓고 그리고 지금 오늘 좀 보이죠 화면에 저쪽 예. 운동장이 있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학 기간이라 방학 아닌데도 있습니다. 아닌데도 예,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 장면들을 다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말들을 듣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역사 현장 하나하나를 이제 초등학생들도 네.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의 공수처의 모습은 결국은 패배자, 비겁자, 그리고 동조자 이렇게밖에 기억이 되지 두 번 않죠. 다시 공수처한테 이런 수사를 맡기면 안 돼요. 네. 그냥 검찰이 하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지금은 완전히 죽은 권력 물어뜯는데 전문인 검찰이 이보다는 1000배는 잘했겠어요. 권력의 그렇죠. 냄새를 또 기가 막히게 맡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어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놓고 말이죠. 그건, 이 예. 공공 수사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 중지를 결정했어요. 예. 이제 1월 6일까지 기한은 있고 이게 어떻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상을 해본다면. 제가 아까 설명하다가 욕을 많이 먹은 네. 그 이제 그대로 가는 건데 네. 오늘 이제 그만뒀으면 앞으로 1월 6일까지 한 번 내지 두 번은 더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가는 동안 갔을 때 이제 한 번 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예. 그 집행을 하다가 또 이제 물리적 못할 충돌이 일어나거나 예, 못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지만 집행을 하다가 또 막을 경우에는 사전 구속영장 이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이 공수처가 쫓겨나오거나 예. 혹은 이제 체포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방해받는 모습을 또 보이게 된다면 결국은 법원에서 이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때 이제 영장 심사는 윤석열이 당연히 안 나올 테니 법원에서는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기록들까지 해서 아마 헌법재판소로 다 넘어가게 될 거예요. 예. 하나하나가 다 헌법재판소 가면은 파면의 명분이 되겠지만은 네. 근데 지금 국민들은 잡아서 격리를 시키길 네.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빨리 왜냐면은 끌어내라. 위협이 되니까요. 네. 이 맞습니다. 사회에 내란이 끝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런 국민의 여망을 하여튼 저 야당 의원들이 말이죠. 의원님. 오동훈 나오면은 인간 쓰레기 취급해야 됩니다. 아주 모욕감을 느끼게
어디 공록을 받고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전혀 효능감이 없습니다. 효능감이 지금. 없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공수처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검찰 개혁은 시대 정신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 개혁은 시대 정신이 될 거기 때문에 검찰이 뭐 쪼개지든 아니면 어떻게 변형이 되든 결국은 공수처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네. 다 등신들 같은 이라고 지금 진짜. 다시 어? 돌아가는 야 너희들 밥값. 예, 공수처 직원들의 모습이 아이고 보입니다. 야 너희들이 이제 밥값을 하고 사는 존재들이냐? 예, 경찰들과 함께 다시 지금 되돌아가는 나짝 경찰들과- 두꺼워가지고 마스크를 쓴 모양이네. 네, 어? 그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참 경찰 지금 차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지원 나왔던 경찰들이 네. 먼저 나오는 것 같고요. 아까 보니까 이제 공수처 인원이 30명 그리고 그 경호처 인력이 20명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를 지금 못 뚫고 들어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만약에 이제 1월 6일 이전에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오늘 못했으면 그때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뭐 한 번 정도 더 시도가 있다고 치면 시도는 하겠지만 예. 지금 너무 무기력하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 내부의 상황이 뭔지 음. 내부 상황은 어땠는지 저희는 하나도 몰라요. 네네. 근데 이미 그 윤상현 의원 들어가가지고 예. 이 경호처와 공수처가 그 몸싸움도 있었다는 걸 얘기를 했었고, 근데 마치 이제 그게 그 극우나 아니면 국민의힘 그 지지자들한테는 공수처가 이 몸싸움을 해가지고라도 뭐 이렇게 잡아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결국은 뭐 독직 폭행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또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고 싶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수처는 지금 이 사건은 본인의 이제 독직 폭행이나 그런 것보다도 더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아니 저기서 버티고 있어야지. 오늘 저녁까지 있어도 돼요. 늦은 밤까지 있고 네. 그래서 누가 더 오래 버티냐. 아니 얘네들은 지금 1차, 2차 저지선이 뚫린 네. 거는요. 무너지고 있는 거야. 앞으로 없을 길 수도 있습니다. 계속 앉아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근데 왜 철수를 내? 지금 나탄 시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2시가 다 됐는데 공수처 30명, 경찰 50명 해서 모두 80명이 경내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인근에도 기동대, 서울경찰청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 명이 투입이 됐고 뭐 현장에 버스도 많이 배치가 돼 있고 인력적으로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아니, 근데 검찰이 이렇게 네. 국민적인 응원을 받았어도 이렇게 수사를 못했을까요? 진짜 이 공수처는 없애야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이 정도면은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유죄 판결을 받아본 적도 없고 예. 구속영장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런 무능하기 짝이 없는 출범한 지 이제 3, 4년 되는 조직인데도 말이죠. 이 정도 성과라면은 있으나마나한 조직이에요. 네. 나 참 갑자기 그때 일이 또 생각이 나는데 네.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네네.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징계 처분을 내리려고 했을 때 그 민주당 내 수박 의원들이 있죠. 예. 네. 대표적으로 뭐 홍영표를 비롯한 네. 이런 인간들이 그 이제 그 추미애 장관한테 와가지고 이제 공수처도 만들었으니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랬어요. 그래, 그저 공수처 만들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 만든 의미가 있나요? 전혀 검찰 개혁은 네. 이제 안 해도 됐다. 공수처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쉬면 된다. 이 말이 타당한가요? 진짜 이런 공수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세금 낭비나는 이런 조직으로 만들어 버린 자들은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수사했는지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도 있어요. 성과가 없잖아요, 일단. 성과가 전혀 없고요. 예. 지금- 어떤 게 있었습니까? 대략 뭐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 과거의 공수처. 최상병 사건 1년 네. 3개월째 결론을 못 내리고 아직도 있습니다.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결론을 못 내리다뿐만 아니라 그간 그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이게 이제 흘러나왔다라고 했던 그 자료들 그 자료들 외에 뭐가 없는 거예요. 수사가 더 진전된 것도 없는 거고 예. 그리고 또 거기서 그 수사했던 사람들이 또 저쪽에 가서 또 변호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수사했던 사람들 몇몇은 심지어 뭐 수사관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좋은 기업에 지금 뭐 임원으로 감사, 가 이사 있어요. 뭐 이런 걸로 다. 뭐 전무상무 예. 뭐 그 임원으로 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했던 예. 그 팀에 있던 수사관은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었는데 그 수사관으로 있다가 대통령실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라는 사실 조직 내부에서 예.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됐었던 것인가?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는 의진이 있었던 것인가? 물론 그 와중에 그 열심히 수사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취재를 하면서 봤던 그 몇몇의 검사 수사관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쫓겨 나왔어요. 왜냐? 지금 이 지금 남아 있는 공수처에 무능한 사람들이 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알려지고 음. 그리고 잘해갖고 위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정치질을 해서 마치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예.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는 저희가 우려했던 그 무능력자들. 윤석열 라인의 그 검사들 네. 그 사람들은 너무 부각이 돼서 거의 다 그만뒀고요. 수사를 잘했던 검사 수사관들 이 사람들은 눈밖에 나서 그만뒀고요. 예.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무능 안 드러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제 제가 기억나는 일들 중에 한두 개는 지금 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그 이제 공수처의 고위직들 중에 검사들이 수사해 갖고 온 거 그리고 그 수사관들이 수사해 갖고 온 거 그 자료를 해석할 능력이 없어서 위에다 보고를 해야 되니 예. 보고용 회의를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이제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아니 보고용 회의를 해야 될 정도로 사건을 해석을 못하는 사람이고 증거를 조합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쭉정이들만 남았어요. 쭉정이들. 그렇죠. 그래서 누구보다 위에 굽신거리고 누구보다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이 대부분 남아 있어서 지금 공수처가 수사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이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네네. 네. 그런데 앞으로도 어쨌거나 지금 공수처가 이 키를 쥐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이제 근데 사실 공수처는요. 네. 구속만 하면 돼요. 구속만 하면 그 이후에는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네네.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소권이 검찰한테 있으니까. 뭐 그 사이에 특검이 생기기까지는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결국 검찰이 기소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그 구속까지가 너무 힘든 과정인 것 같아서 아니 이거 저렇게 하니까 어렵죠. 1월 6일 전까지 이제 어떤 시나리오 펼쳐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아마 오늘 저도 지금 아주 열분이 터지는데 네. 우리 많은 시민들 그 지금, 국민들이 예. 지금 이틀 동안 체포가 되느냐 마느냐 놓고 그 맞습니다. 정말 그 예. 마음 졸인 분들이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분노가 폭발할 겁니다. 저자들 오늘 밤에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감안하면은 또 지금 각종 경제 지표가 흔들리고 있는데 네네. 그 뒷감당 가능하겠어요? 민주당이 이때 나서야 합니다. 네. 최상목한테 가서 멱살 잡더라도 멱살 잡으면 안 되겠구나. 예. 강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 강하게 해서 예. 경호처장 경고하라고 업무 지시하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탄핵한다고. 탄핵하면 국민들 박수 보냅니다. 지금 민주당 가만히 있을 일 아니에요. 네. 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뒤에 시나리오를 한 번 더 네. 듣기를 하면, 그러니까 오늘 체포를 못하고 방해를 받고 쫓겨났으니 1월 6일 전에 한 번 더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사전 구속 영장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구속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 체포로 나왔을 때 윤석열이 체포돼서 나온다면 사실 사전 구속 영장 청구까지 갈 필요도 없지만 안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해놓고, 그리고 법원에서 구인장 또는 이제 예. 그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될 때까지 조금 더 공수처가 지금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예, 당연히 예. 열받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욕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사건은 윤석열이 탄핵이 먼저 되느냐 수사를 먼저 받느냐의 그 시간 싸움일 뿐이지 큰 그 변동은 없어요. 결국에 그 도착지에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탄핵 그 재판이 시작돼 있는 상황이고, 그 탄핵 재판의 이 자료들, 그러니까 방해를 해갖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체포 영장 발부에도 수사를 안 받았고, 수색 영장 발부도 지금 불허하고, 그리고 사전 구속 영장이 나왔는데도 구속 영장까지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 막았다. 수사를 예. 방해했다. 이 내란 숙에 대한 윤석열이 우리 그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판단이 탄핵 그 재판에 예. 나올 수 있도록 이 기록들을 잘 모아서 넘겨야 됩니다. 그 지금 탄핵 심리 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시간이 별로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이렇게 지금 자꾸 하는 바람에. 너무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다른 재판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뭐 윤석열 측에서는 자꾸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그거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재판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내란 사건과 외환 사건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벌써 나온 증거들이 뭡니까? 예. 윤석열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윤석열한테 지시를 받았던 그 군인들이 다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자백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와중에 윤석열이 자기는 그런 적 없다면서 전화해갖고 난 격려한 거다. 네. 전화했다는 사실 인정한 거잖아요. 그럼 두 개만 조합을 해보면 돼요. 나는 윤석열한테 지시를 받고 뭐 NLL에서 뭐 어떤 뭐 외환에 북한의 공격을 네네. 유도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이런 전화를 받았다. 이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윤석열이 전화했다?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네. 윤석열은 자꾸 밖에 나와서 입장을 발표하면서 자백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수사를 더 할 것도 없어요. 길게 갈 것이 없다. 없습니다.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가 예. 체포를 해서 데리고 나왔으면 네. 여기선 사건이 끝난 거였어요. 그렇죠. 수사를 해서 48시간 동안 수사를 해가 구속해 놓은 상태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그게 특검 출범하면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아, 정말 원통합니다. 뭔가 이게 진짜 국민의 수명이 깎이고 있습니다라고 주시는 분도 있고 도대체 공수처 철수 명령은 누가 내린 겁니까? 장은영님도 비롯해서. 오동훈이가 시켰죠. 누가 예. 시켜요? 이거 정말 저기 지금 내각은요 아직 내란 내각입니다. 그렇잖아요. 내란 내각이에요 지금. 내란 공범들이 있는 내각입니다. 어떻게 이런 놈들이 지금 윤석열을 대리해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요. 지금 사실 그래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 내란 공범들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경찰 총수 그리고 바이스급 되는 서울경찰청장 얼마 전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네. 바로 내란으로 체포가 네. 됐습니다. 군 장성들도 체포가 됐고요. 지금 이 정권은요, 이 정권은 내란 정권이에요. 아직 이 정권의 어떤 기틀이 유지되는 가운데서 지금 윤석열이 잡히지 않으니 체포되지 않으니 국민들은 불안에 떠는 겁니다. 예. 이 자식들이 어떻게 또 다시 회생할지 모르니까 부활될지 모르니까 이런 국민들의 이런 불안을 안다면은 이 철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미친 짓을 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리고 비상계엄 당일에 우리가 어떤 그 옛날 5.18 때처럼 우리가 그런 엄청나게 피해를 받았던 국민들을 못 봐서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는 건지 위기감이 없는 건지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당장 윤석열이 수사를 안 받고 그리고 만약에 탄핵이 안 된다. 그러면 벌어질 일이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 극우 집회에서는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겼다 그러겠지. 그렇죠. 소리 이 지르면서 기세 싸움이라니까. 네. 막 환호 지르면서 난리가 났었을 것 같아요. 그쪽 현장은. 이렇게 되면 이제 주말 사이에 더 결집을 할 걔네들은 것이고. 기세 예. 등등해서 이제 오늘부터 모여가지고 뭐 주말 내내 아주 한남동을 철가부를 두를 겁니다. 예. 이 모든 상황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수 있냐 이가 오동훈이가 책임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지금 뭐 어린이 안전까지 걱정된다. 그 주변에 이런 기사가 지금 2시 1분자로도 올라왔어요. 용산구민이 뭔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글도 그러니까 그런 기사도 올라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우리 이사장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가 항상 최악을 생각해야 되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지금 아마 예상하십니까? 오늘 저 민주노총이 갈 겁니다. 갈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거는 또. 그 대치 상황을. 또 보니까 어제 뭐 받은 글 보니까 예. 경호처에서는 매뉴얼대로 대응한다. 즉 민주노총이 접근하면 발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 너무나 노골적이고 선명한 내란 세력들이 지금 내란의 수괴를 보호하고 있는 이런 반헌법적 국헌 문란적 상황을 어떻게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공권력이 세금 받아서 밥 먹고 사는 놈들이 말입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는 진짜 결국 뭐 민주당이 나서야 될 일인데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집권하면은 저는 분명히 뭐 지금 당장 그렇게 뭐 공표할 일은 아니지만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위헌
해산을 네. 도모하기 위한 헌재에서의 프로세스가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요. 이 내란은 그림자마저도 다 걷어내야만 네.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서 맞습니다.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언제 어떻게 내란 세력들이 준동할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 자들은 악랄한 지역 구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그걸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란의 이런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지 못한다면은 대한민국은 또 다시 언제 어떻게 내란의 늪으로 빠져들지 모릅니다. 오동훈 이 사람은 정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을 거예요. 예, 치가 떨립니다 진짜. 아니 전기 수도부터 끊어라라는 댓글들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해서라도 좀 최상목이가 하겠습니까? 최상목이도 네. 공범이에요. 갑갑하네요. 정말 네. 예 갑갑하다. 지금 뭐 난립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시간을 저희가 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고 두 분을 좀 보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계속 있을 건데 예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더 계실 그러니까 아니 그 예. 무능함이 이 문제를 덮으면 안 돼요. 근데 본인들이 할 의지가 없고 본인들이 수사할 능력이 없으면 당장 비판을 받고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검찰이라고 하더라도 당신들이 해라라고 넘겨야 돼요. 공수처의 무능함 때문에 네. 검찰을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 검찰이 수사를 이게 사실 딜레마거든요. 검찰이 수사를 하면 믿을 수 있는가? 사실 여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수사를 할 능력과 의지가 없고 무능함을 보여줬다면 이러면 검찰로 넘겨서 수사를 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공수처는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쥐고 시간만 보내고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가면 저런 말도 안 되는 궤변론자들이 늘어날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음모론자들이 늘어나고요. 예. 벌써 어제 오늘만 해도 제가 본 음모론만 해도 뭐 수십 가지예요. 네. 그 사회가 망가지는 그 시간을 공수처가 우리 국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습니까? 왜 출범했고 왜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모르는 겁니까? 예. 그 공수처는 애초에 태생부터 정치적이에요. 앞으로 어떤 수사를 해도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본인들 몸조심하고 본인들 앞길을 생각하느라 앞날 생각하느라 그 공수처의 수사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라면 애초에 공수처를 가면 안 됐던 거죠. 저는 공수처에 있는 그 검사들, 뭐 부장검사, 처장, 차장 할 거 없이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사장님 한 말씀. 네, 뭐 해주신다면. 공수처는 뭐 이미 김태형 기자가 뭐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네. 저 무능한 자들만 남았다고. 무능한 자들만 남아 있으면 없애야죠 조직을. 예. 저는 우리 시민들께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지금 공수처에 전화 좀 하셔서 정말 격분을 토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 전화 받는 사람들이 뭐 인격 최고, 예. 뭐 공무원이니까 뭐 우리가 뭐 욕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매섭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를 나누고 저희가 다음 주에 만나 뵐 때는 좀 더 국민들이 한결 밝아질 수 있는 소식을 갖고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